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세계 인구 문제와 해결 방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세계 인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에 따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결 방안을 살펴보는데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국가를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인구 문제도 개도국가 선진국을 구분해서 살펴봤죠, 그죠? 그리고 이 해결 방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따로 구분해서 살펴볼 건데, 먼저 선진국의 인구 문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저출산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고령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첫 번째, 가장 먼저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아이를 낳는데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출산 및 육아 비용을 지원한다. 출산을 할 때 돈이 많이 들죠. 병원도 가야 되고, 그다음 또 뭡니까, 요즘엔 조리원도 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물품도 사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또 아이를 키우는데, 그죠? 국가가 좀 도와주면 좀 더 많이 놓을 것이다라고 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한다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보육시설이 확충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도 국가에서 부모들이 쉽게 그 근무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마음 편하게 보육할 수 있는 환경에 애를 보내놓고 또 마음 편히 일을 하고 또 돌아와서 애를 집에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적인 좀 부분들도 조금 보장을 해줘서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좀 개선해 줄 필요가 있더라. 그리고 또 여성에 대한 처우를 또 개선을 해야 된다. 물론 지금 현재는 여성의 인권이 많이 신장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뭐 유리천장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죠? 이제 더 이상 진급이 안 되는, 그죠? 그리고 또 월급의 임금의 또 차이도 있을 수가 있죠. 또 직군의 또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줄여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결혼에 대한 기반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결혼을 하기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좀 더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또 유연근무제 이런 것들도 조금 도입이 되면 뭐 결혼에 대한 생각도 좀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생각도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요즘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재택근무하는 사람도 많고 이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긴 한데 육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더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이게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전염병이 도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게 아이를 키우는 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유연근무제를 통해 가지고 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그 우리 책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264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에 보면은 신혼부부에게 행복주택을 공급하더라. 그래서 그 행복주택은 뭐 투룸을 저렴한 가격에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또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만들고, 또 거기에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거주할 때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더 넓은 행복주택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런 제도를 국가에서 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의 본인 부담을 또 해소하더라. 2015년도를 보게 되면 건강보험 80%, 본인 부담 20%, 어쨌든 20%는 부담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2017년 이후에는 본인 부담 5%, 부담률을 확 낮춰서 지금 요즘에는 실제 뭐 출산하는데 드는 비용은 많이 줄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죠?
자,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그렇게 정책적으로 좀 해결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 같은 경우에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또는 강화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죠. 이 노인연금, 우리 연금제도가 좀 제대로 안 돼 있었죠. 과거에는.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노인연금 제도라든지 아니면 또 주택연금 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일자리를 또 확대할 필요가 있더라. 그리고 또 그와 맞춰서 정년이 또 연장이 된다면 노인들도 뭐 요즘에 나이 65세면 물론 노년층에 해당이 됩니다만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많이 건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좀 더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일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정책적으로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노인 복지 시설을 좀 확충을 해줘야 된다. 아무래도 노년층들이 어디 가서 뭐를 배울 수도 있고 또 오락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오락적인 행위를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확실히 이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집 바로 앞에도 복지시설이 하나 생겨가지고 거기 가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커피를 팔기도 하고요. 또 택배 배달도 하기도 하고요. 거기는 어르신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아이들도 가서 뭔가를 배울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령화 문제도 좀 해결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제 노후소득 보장해가지고 1인 1국민연금 시대 본격화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70%만 납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험료를 90%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안전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쭉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33만 건을 채우면 목표를 달성을 하면 그래도 노인 빈곤율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도국입니다. 개도국에서도 역시 우리가 마찬가지로 두 개의 인구 문제를 살펴봤었죠. 그죠? 첫 번째가 인구 과잉 문제, 두 번째가 대도시 인구 과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인구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이 필요하더라. 돈을 좀 벌어서 그 돈을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재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식량 증산 정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품종을 개량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품종을 수입을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음식들을 수입을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식량 생산을 좀 증가시키는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출생률이 너무 높죠. 그죠? 그래서 출산 억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계획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실시하는 데가 있죠. 중국도 과거에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1인 1자녀 갖기 이런 것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중국도 그거 다 없앴죠. 인구가 너무 줄어가지고 너무 안 나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대도시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이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수도권에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중소도시를 육성을 하더라. 우리 같은 경우 지방을 이제 육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거기에 정주 여건을 이렇게 개선을 해줘서 사람들이 그 지역 가서 살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중소도시를 육성할 필요가 있고 그것도 거기 갔는데 시골 촌락을 갔는데 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죠. 그죠? 거기에 이제 도시인들이 살 수 있게끔 그거 마련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생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대도시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선생님이 총 한 4가지를 지금 들고 왔는데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 확대가 필요하다. 첫 번째, 결혼과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을 해야 되고 또 정서적 지지자로서 자녀의 가치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가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두 번째, 노인에 대한 인식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과거의 그런 경험이나 지혜를 나누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을 해서 좀 우리도 부양을 하고 그분들의 지혜나 경험을 또 듣기도 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나라로 만들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양성평등, 요즘에 최근에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남녀 간의 가사와 양육을 분담을 하고, 그죠? 일가 가족 생활 간의 균형 추구를 위해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직장에서도 집에 안 보내주면 안 되고요. 또 집에 가서도 남자 일, 여자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일은 당연히 둘 균등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대 간의 정의를 실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자원, 일자리, 환경 등의 측면에서 정의 실천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나 의무, 책무가 현 세대에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이게 나온 건데, 어쨌든 이 세대 간의 정의를 좀 실현해서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개인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국가 정책적 측면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는데, 다행히 또 종이 치네요. 인구 해결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교실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계속 지금 요 위에 로고가 하나 떠 있었죠. 선생님이 로고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내셔널 지리그래픽이라는 새로운 로고가 이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내셔널 지리그래픽이 조금 더 나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로고도 선생님이 작성을 해서 이제 이벤트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업을 꼭 잊지 말고 듣고 올 수 있도록 친구들에게 홍보 좀 해주고요.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